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런 지명 배경에 대해 한 대행은 최성목 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역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18이 되면 4월 18일이 되면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헌재가 이제 재판관이 2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했다 이런 설명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극심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하겠다.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죠. 민주당도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다.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용단을 내렸다. 용기 있는 결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윤성 기자.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여러 차원에서 뭐 앞으로 짚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게 한덕수 대행의 뜻이었을까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달 후면 대행마저도 자리에서 물러나실 분이 이렇게 큰 일을 감행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방해한 혐의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마흔혁 재판관에 대해서 여야도 없어졌지만 1당과 2당과 합의가 됐습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마흔혁 재판관 임명은 여전히 잘못됐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여야 합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흔혁 재판관 임명하면서 두 사람을 일종의 그 내란 재판관 을 알박기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이런 결정과 함께 이완규라는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는 거냐 다 떠나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인 헌법재판관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 법조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지금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하자가 있으므로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 결정인가 의문이 든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언론은 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스파이를 심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뭐가 작동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사철 되면요. 순수한 결단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인사 때 되면요. 어느 회사든 뭐 정당이든 방송국 인사되면요. 이번 인사는 대충 누가 간다는 거 전부 다 짐작합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부 다 그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거니까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분은 또 처음 갑자기 등장한 후보가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늘 거론됐던 분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으로 좀 추천됐다. 임명을 좀 하는 거다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마흔혁 임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왜 반대를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흔혁 재판관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서 그러면 안 하면 그게 좋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마흔혁 재판관 어쨌든 임명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흔혁 재판관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피의자는 누구든지 간에 일반인이든지 간에 시민단체든 간에 고발하면 다 피의자 신분 다 10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미가 큰 건 아니에요. 근데 피고인은 다르죠. 피고인은 검찰 수사 끝나서 재판에 넘긴 상태 피고인이 된 건데 지금 피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지금 피고인 5개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하늘과 땅 차이, 피고인과 하늘과 땅 차이인 피의자 신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준욱 대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학교세 같은 경우도 한덕수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이
중대위원이다, 철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반론도 있어요. 나름 어떻게 봐요? 저는 그 이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상당히 이 본인의 그 권한 밖에 일을 했다. 이건 월권이다. 월권. 이건 월권을 넘어서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즉각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난 그 3월 24일 날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심판에서 이렇게 그 결정이 나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직접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다. 따라서 탄핵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아닌 본래 신분, 총리란 뜻입니다. 본래 신분상의 지위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부분은 적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오는 결론이 뭐냐? 대통령이 아니란 뜻이에요. 권한 대행은. 그러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이 3인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의 대통령은 권한 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받은 대통령. 그런데 지금 55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왜 이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하고 있느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7년도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권한 대행 시절인데 당시에 대통령 몫에 안창호 재판관이 퇴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끝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 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1인을 임명합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는 왜 못했느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이 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 지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일을 이제까지 100일을 넘도록 그 위헌적 상황을 끌고 온 부분에 대한 반성도 같이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이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이제 9인 완전체가 됐어요. 4월 18일이 되면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러면 7분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가 있어요. 그게 7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이 7인의 정족수가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두 분의 재판관이 지명되기 전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무리한 게 아니라 월권에서 이 그 두 분의 재판관을 지명했느냐? 저는 이유는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지금 꼼수 중에 꼼수를 부린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보수 우위의 구도로 만들어 놓겠다. 이거 하나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에 아마 뭐 그 내통을 하셨는지 부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땐 이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신조부 대변인. 네. 하여튼 한덕수 대행은 헌법 재판소가 재기능을 하도록 자기가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우리 김준욱 대변인 얘기로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용단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거면 탄핵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탄핵을 남발해 놓고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탄핵 심판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7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탄핵 변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죠. 7명이 진행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 어떤 국민들이 더 납득을 할 것이고 그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한 정당성의
그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2명을 임명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야기했다, 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국가 원수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도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을 도발을 일삼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뭐 군대 파견하고 할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자격이 명확하게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는 거 당연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55일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에 상당한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선고도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하거나 4월 달에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선고들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선고들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 정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인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완성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아주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가능한데 댓글이 올라왔기 못하고. 때문에 네. 댓글을 읽어보시면 우리 이제 패널들이 착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론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수계 동조범 한덕수 마흔역 임명 안 하면서 헌법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또 헌법 무시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차기 대통령으로 넘겨라. 2달이면 된다. 마흔역은 4개월을 내팽개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원칙도 이제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문제는 왜 윤회 측근, 윤석열의 법률 집사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거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덕수 파면하면 대선 주자로 나온다. 그걸 노리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정치적인 선택 잘했다고 본다. 차기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보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정치적 뜻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자, 민주당은 문 정부 말에 있었던 알박기 기관장들 생각하며 반성해라. 한덕수 결정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자기 입으로 권한대행은 인사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고 해놓고서 속셈이 뭘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장윤성 기자님. 네. 이거 이제 조국 혁신당은 되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한덕수 탄핵해라.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이 없잖아요. 그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니까 뭐 이제 그 쇄빙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처럼 뭐 하루아침에 입장을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이거 탄핵해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탄핵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런 결정을 해서 지명 통보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 뭐 국회 보좌진들 다 비슷하게 아니 이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아마도 뭐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당한 그 총리 또는 탄핵당한 뭐 권한대행의 간판을 달고 대선 후보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거와 무슨 상관이냐. 나가서 국민들한테 심판은 받는 것이고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신 문제이고 지금 당장 국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물론 양론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동안 한덕수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작년에 그 이른바 이제 한덕훈 사태, 그러니까 공동정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그때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관철되지는 못했고 지금까지 123일 4일 넘도록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근에 그 여론이 어제 특히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학 신론에 서울대 명예교수인 돌아가신 김철수 교수님이 쓴 교과서에 나온 헌법학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정책의 전환, 대대적인 인사 변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헌법재판관들이 유사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스스로도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아까 그 댓글에 써주신 바로 예. 그분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어제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듯이 느닷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자가당착 또 유만부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한덕수 총리를 향한 소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장 기자님 보시기에는 한덕수 지금 대행이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려나 이런 것도 담겨 있다고 봐요? 짧게.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인질적 상황이시면 빨리 112에 신고하셔라. 인질적 상황. 예. 무슨 뜻입니까? 인질적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뭐 태법 받고 있냐고? 예, 뭐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인질적 상황이면 112에 신고해라. 이제 어떤 기자들은 이제 농담 섞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어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내린 결정을 누가 한덕수 총리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46년 직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건에서 윤석열 법률 대리인으로 네. 일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뭐 당적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헌법재판을 하기에는 그동안 다분히도 윤석열 측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봉사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올바른 헌법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수적인 법조 안에서도 네. 이 사람이 까미 돼? 네. 이 사람이 맞아?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하고 뭐 아주 이제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 비상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모였던 이제 4인방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계엄 후속 조치 논의했다는 의혹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토론 중에 나왔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받아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2017년이죠. 그때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 퇴임했을 때 황교안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과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우 대변인,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용단이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하지만 또 이 상대 측에서 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따져야지요. 인사청문회 열지도 않고 언론 보도라는 그 의혹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판한 것은 옳지 않다. 인사청문회 제도란 것은 그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답변 자료 그 문서를 다 답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보자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자료 요구해서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서를 받아서 검증을 거치는 게 국회의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인 거지. 아예 열지도 않고 우리는 부당하니까 아예 뭐 상대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런 의미에서 권한쟁의 신청을 지금 민주당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권한쟁의 신청은 권한이 어떤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게 권한쟁의 신청인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몫으로 이제 추천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받은 건데 민주당에서 국회가 지금 권한을 침해받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권한쟁의는 아마 이거는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논의조차 사실 진전시키기 어려워요. 그런 거는 정치적인 어떤 반대 구호에 그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지금 아까 교과서 좀 얘기하셨는데 교과서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 주석도 교과서입니다. 예. 그 주석에 따르면 권한 대행에 탄핵시키려면요 200명이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뒤집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과서라는 게 절대적인 거 같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라고 또 그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논란은 지금 이제 두 명의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그 판사의 경우에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한덕수 대행이 이걸 철회하지 않는 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막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김준욱 대변인,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먼저 좀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사청문회를 열기에 앞서서 예. 추천 자격에 대한 요건을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따져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인사청문회겠죠.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예 인사청문회는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권한 침해 받았죠. 왜냐하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탄핵을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 측이 국회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탄핵 심리를 받는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심리가 심리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 전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이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말씀 하나만 좀 더 드려볼게요. 이완규 후보자가 12월 4일 날 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가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4인이 모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안가에서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졌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12월 4일이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법적인 후속 대책들을 모의하러 모였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란 방조 혐의로 공수처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공수처 수사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수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경찰에 국수본에서 수사를 지금 이미 했다. 피의자 신분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날 이렇게 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바꿉니다. 밥만 먹었는데 핸드폰 왜 바꾸죠? 뭔가 논의한 내용들이 있고 그 전에도 이미 수차례 논의가 여러 가지로 진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명하고 임명한다? 물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리가 대통령 몫은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죠. 대통령이 저는 권한 대행이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일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권한 대행은 그 자격조차가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짧게 하죠.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 대행 임명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옳은 말이라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찬성을 했었고요. 헌법에도 71조와 111조에 따라서 대통령 고려가 생기면은 권한 대행이 모든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핸드폰 얘기하셨는데요. 핸드폰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할 때 성남시장 시절에요. 7번을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7번 교체. 그러면 저희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뭐 숨길 게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꿀만 하니까 바꾸겠다고 말해왔던 게 지금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그 자체가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이재명은 핸드폰 바꾸면 문제가 없고 이분은 한 번 바꿨는데 문제가 되고 그런 논리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열어야 됩니다. 인사청문을 열어가지고 그날 무슨 대화를 오고 왔냐, 대통령실 몇 분 몇 초에 들어갔느냐 등등의 출입기로 따지면서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장 1분 정도 예, 하세요. 1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덕수발 내란 연장전이 터진 거예요. 오늘 국회에 이완규 처장 출석해가지고 한덕수 대행 결정을 존중하겠다. 사퇴할 생각 1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공수처장이 이거 수사 대상이다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법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민주헌정 질서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파면됐으면 끝내야 됩니다. 파면된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법을 형해화시키고 헌법 질서를 농단한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2인 재판관
임명이 그대로 이제 굳어지게 되면은 현재 이제 헌법재판관이 보수 중도 4명, 진보 5명. 그래서 진보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 중도 6명, 진보 3명 재판관으로 이 구도가 유지가 돼서 이게 2029년까지 네, 6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법사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소개드리고 2부 토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절대 대선 후보 못 나온다. 나이를 보세요. 할아버지 아닙니까?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을 기각시키니까 국민의 몫으로 부담을 키운다. 무능한 자는 적군보다 더 위험하다. 한덕수 최상목 즉각 탄핵하라. 윤통 파면 전과 후에 권한대행의 권한은 다르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니까 한덕수 역사상 2번 탄핵하는 대행이 되겠구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